막상 권력을 잡으면 이 개헌 논의 때문에 자기의 권력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걸 다 경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거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정말로 현재 20대 국회 때 그렇게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싸웠던 두 세력이 다시 20대 국회 중심 세력이 돼가지고 하면 개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여소야대의 다당제 구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들이 자리 잡으면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성의 큰 정당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래서 이 작은 정당들의 힘으로 기성의 큰 정당도 견인해내는 그러한 그 정치 구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굉장히 크게 의미 있는 제3정당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이제 그 군소정당들이 어떤 모범, 어떤 리딩 파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힘으로 기존 정당들을 견제하고, 뭐 이렇게 가면 저는 정치가 일하는 정치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근접할 수 있다. 개헌은 이미 제가 20대에서 개헌특위위원을 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아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 대표님도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국민의당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은 아직 말씀은 안 하셨는데 아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실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제일 많이 느끼셨던 부분이 뭐냐면 국가의 책임과 역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문제, 이 부분들이 사실 그 20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국민이 부여해주는 건데, 우리는 그 국민이 부여해주는 권력을 위임받은 이 권력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권력의 공공재가 안 되고 사유재가 되고 사유화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이 사유화가 되면 법치가 무너지는 거고, 그런 대표적인 부분들을 지금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탄압하는 데서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최고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듣는 권력이 국가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그것이 헌법에 그 정신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그 집권 세력은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권력이 늘 겸손해지고, 이 권력이라는 군림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수단으로 해서 권력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그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권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극히 당연한 가치나 이런 당위들이 이 헌법 개정 속에 녹아서 명백하게 규정돼야 된다. 국민의 생명권도 그걸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시가 되어야 된다. 안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개정하는 데서 우리가 단순히 이 권력구조 문제, 현재 그 제왕적이라고 평가받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의원 정부제로 바꿀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이런 그 가치,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을 적에 그 권력구조 개편도 의미를 갖는 거고 서로의 연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의원정부제든 겸손한 권력을 헌법에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그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만 교섭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 또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야 될 영역 부분을 국회법에 좀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교섭단체의 기준을 저는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10석 정도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의원들이 법안 제출하는 필요 수가 10명입니다. 예, 그럼 이 10명 정도가 모이면 저는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득이 안 되면
이제 타협과 절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타협과 절충의 문화가 잘 만들어지면 그것이 사실 이제 선진적인 정치 문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만 된다면 저는 선진화법 자체를 저는 다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정말 정치력이 부재하고 대결 정치가 심화되는 이 속에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조항이지 우리가 그런 조항을 없애는 것이 저는 이제 국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쟁의 한 복판으로 가 있었고 이것이 과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안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법안 우선 처리나 이런 제도를 두지만 우리는 이 안건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게임에 우리는 선거법이나 한 국가의 형사법 체계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런 거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저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두 개를 연동해서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이것이 만약에 방치가 된다면 만약에 집권 세력이든 아니면 덩치 큰 세력들이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어느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놓고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패스트트랙을 포함하는 국회 선진화법 이 부분은 우리 정치가 선진화된다, 저기 좀 바뀐다는 전자에서 저는 점진적으로 폐기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